현재 투자 시장의 공식이 뭐가 있냐? 물가, 금리, 유가 수요가 어떤 소식이 나오든 간에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투자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깡락입니다. 깡깡. 여러분, 8월 투자는 좀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2년 9월 투자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리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과 함께 종합 정리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와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1%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5.7%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 거고, 더욱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유로존이에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오히려 9.1%로 올랐죠.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좀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너지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과 우리나라는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에요. 현재 국제유가가 정점을 찍고 많이 내려오고는 있지만, 현재 이 내려온 국제유가가 원유 증산에 따라서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발생한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국제유가가 수요가 둔화돼서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오히려 오페 플러스에서 감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감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제유가가 마냥 떨어지는 것이 지금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미국 달러 지수예요. 제가 방송에서 매번 언급했었는데, 미국 제가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내려와야 된다고 했었나요? 100 이하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100 이하에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달러가 강세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달러가 너무 강세를 보이면은 세계 경제는 결코 좋지 않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리 국제 선물 가격인데요. 이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아주 민첩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세계 경제 또한 올라가고 투자 시장 또한 올라가요. 하지만 반대로 구리 가격이 내려가면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고 주가의 흐름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서로 커플링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리 가격과 증시, 세계 경제는 모두 커플링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코로나 이후로 올라갔다가 현재 많이 내려와 주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는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이 증시 또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는 뭐 금리라든지 달러 가격도 좋지만 이 구리 가격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 미국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예요. 한마디로 미국 기업들의 부도 위험 지수예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닷컴 버블 때 이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회색선이 경기 침체가 왔었던 구간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닷컴 버블 때 보시면은 이 부도 위험 지수가 한 번 쭉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한 번 올라갔어요. 다음에 코로나 때 한 번 더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은 현재 이 부도 위험 지수가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부도위험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요번에도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경기 둔화랑 경기 침체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경기 지금 둔화를 고민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이 수치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 둔화가 아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의 변동이에요. 한마디로 미국 연준이 이 유동성, 돈을 푸는 거 있죠. 돈을 얼마나 지금 풀고 있고 얼마나 회수를 하고 있냐라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2년 4월까지는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오다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되니까 그다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이제 중단하고 테이퍼링이나 양적 기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동성 회수를 급격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 그래프가 내려온다는 것은 돈을 풀지 않고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건 현재 이 8월 이후부터 갑자기 급속하게 더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이번 달 9월부터 전에 했던 것보다 2배를 더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9월부터는 돈의 회수가 2배가 더 빨라지는 거니까 증시나 투자 시장에서 또한 거품이 더 빠르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투자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대감이 있던 이전 시즌, 즉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가가 높다, 일시적일 거야. 물가가 저물가네. 아, 경기가 좋아. 금리가 높아. 아, 이것 또한 일시적일 거야. 금리가 낮아. 투자가 역시 답이야. 역시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돈 버는 게 최고야. 유가, 고유가, 일시적일 거야. 저유가, 이게 정상이지. 이게 진짜 유가지.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수요 같은 경우 고수요. 아, 경기가 너무 좋아. 역시 경기가 좋은 게 수요가 좋은 거랑 똑같구나. 수요가 낮아.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되나 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 물가, 금리, 유가, 수요 모든 게 높던 낮던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왜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물가가 높아.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거야. 물가가 낮아. 경기 둔화나 침체가 진짜로 오려는 거 아닌가? 금리가 높아. 금리가 낮아. 아, 경기 둔화나 침체가 우려가 된다. 유가가 높아.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가 되겠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유가가 낮아. 얼마나 수요가 안 나오면 유가가 떨어져. 경기 둔화나 침체가 진짜 오는 건가 보다. 수요가 높아. 인플레이션 절대 안 떨어지겠네. 큰일 났다. 금리 계속 올리겠구나. 수요가 낮아. 이거 봐. 경기 둔화가 온다고 했잖아. 침체까지 올 수가 있다니까? 현재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물가, 금리, 유가, 수요가 높던 낮던 모두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많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하나 현재 성립됩니다. 현재 투자 시장에 공식이 뭐가 있냐? 물가, 금리, 유가, 수요가 어떤 소식이 나오든 간에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투자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9월에도 호재가 나오고 악재성 기사가 서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악재라는 공식을 만들어낼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9월 투자 시장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이번 9월 투자 시장 전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시면 다음 주죠. 9월 5일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습니다. 이때 원유를 감산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증산할 것인지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유 감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요가 둔화하고 있고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감산의 조치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9월 6일 화요일에는 미국 8월 서비스업 PMI, 즉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9월 7일 수요일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중국 8월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유럽연합이죠. EU 8월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EU 2분기 개인 소비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북 공개가 됩니다. 이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미국 연준이 발표하는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경기가 이렇고 앞으로 경제는 이렇게 갈 거야 라는 동향 보고서를 미국 연준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것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월 8일 목요일에는 ECB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요. 50bp를 인상할 것이냐, 75bp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라고 이제 회의를 할 텐데, 지금 75bp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유럽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도 많이 높은 수치고. 다만 이탈리아라든지 일부 국가가 현재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75bp로 그냥
단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50bp로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회의를 할 것 같고요. 9월 9일 금요일이죠. 이때는 12일까지 한국 추석으로 인해서 증시가 휴정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합정리 한 줄 요약이죠. 시장이 당신을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무시하는 것인지 깨달은 후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지속적인 투자 시장의 하락 경고와 왜 그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저는 결코 비관론자나 하락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투자한 상품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락론자나 비관론자는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깡나기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번 9월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라든지 FOMC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기간 동안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큰 요동을 칠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점은 시장이 요동치는 순간에는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는 더 하락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객관적인 사실은 세계 거시경제가 매우 어지럽고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하락을 위해 경기를 억지로 둔화시키고 있지만 매우 견고합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도 견고하고요. 기업의 아직 경제 또한 견고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중국 부동산 붕괴나 유럽 경제 위기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 명심하자. 큰 파도가 칠 때에는 달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로 큰 파도가 출렁이고 있어요. 다만 관심을 끄지 말고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곁에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파도가 많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하지만 피하더라도 기상청 예보라든지 아니면 주변 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파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 경제 상황을, 이 투자 시장을 그냥 피하고 있지만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자료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